네, 여러분 오늘은 테마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 참 이해하기도 힘든 좀 심화 과정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재료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재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로템이 많이 상승을 했죠. 고가 10%까지 상승을 했고, 제가 지난주에 이때 방산이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때 드리고 나서부터 쭉쭉쭉 하락하더니 이번 주에 결국엔 방산주들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마찬가지로 요때 드렸었죠. 요때 요거를 깨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때는 안 가고 이때는 또 하락을 하고 있다가 요거를 깨고 또 상승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사조대림 수산주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안 갔죠, 그죠? 여기서 안 가고 여기서 한번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조정받고 계속 안 가다가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상승이 나왔죠. 말씀드릴 때는 안 가다가 이번 주 월요일날 갔어요. 참 억울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렇게 테마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이 테마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많은 세력들이겠죠. 그럼 세력들이 올리고 싶을 때, 지들 올리고 싶을 때 올리겠죠. 그거를 제가 예측한다고 걔네들이 내가 말하는 시간을 올려줄까요? 제가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릴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 라는 것이지, 그게 이번 주에 갈지 다음 주에 갈지는 저도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간 종목이 또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인벤티지랩 상승 많이 했죠. 이번 주에 드렸던 거 펩트론 상승 많이 했죠. 블루엠텍도 좀 가긴 했는데, 그 다음에 ESS 관련주 또 많이 상승했죠. 유니테크노는 어제 급등을 했었고, 신성 ST 오늘 23%까지 갔었고, 한중 NCS는 오늘 29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드린 비만이랑 ESS 관련주들은 테마가 어떻게 잘 갔네요. 이건 어떻게 알았죠? 네, 운이 좋았던 거죠. 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체전지도 말씀드렸었고 대한거래도 말씀드렸었는데 대한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만한 섹터를 말씀드리지만 이게 갈지 안 갈지 언제 갈지는 저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런 테마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테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자, 사조 대림 한번 볼게요. 사조 대림이라는 종목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거래 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400만 주인데 이 거래량 자체로는 크진 않지만 거래 대금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네,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을 쐈어요. 세력이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 돈을 썼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돈을 뺄 때까지 이걸 해 먹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이 거래 대금 자체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조 대림에다가만 썼습니까? 사조 시리즈에 다 썼잖아요. 3종목 4종목에다가 이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돈을 썼잖아요. 이게 금방 죽겠냐고요. 그러니까 금방 죽지 않는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과 이 들어온 돈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이 테마가 얼마 정도 갈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뉴스의 강도죠. 이거와 관련된 예는 대왕고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나 GS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그렇게 나지 않던 나라에서 갑자기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그 뉴스 자체가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이 뉴스가 절대 금방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왕고래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언제 갈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이 테마가 금방 죽지 않을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뉴스 일정입니다. 뉴스 일정인데 예를 들어서 어제 많이 갔던 종목들이 있죠. 어제 많이 갔던 종목들이 뭐죠? 바로 원전주입니다. 원전주. 자,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요. 17일에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 협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그런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 20조 원이 있던 바라카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30조 원에 육박한다. 액수도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일정들이 17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 원전 관련한 테마는 사실 이번 주에 좀 놓치긴 했는데 왜 놓쳤냐면 그동안 그 원전주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이 체코 원전 기대감이 계속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가질 못했어요. 저는 갔었으면 한 요때쯤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때 못 가고 자꾸 힘이 빠져서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정에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죽었나?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힘이 약한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크게 상승을 한 거죠. 더 많이 갔던 주식들은 뭐가 있었죠? 서전기전, 한전산업이 크게 갔었죠. 마찬가지죠. 흐름이 엄청 좋은 흐름이 아니었잖아요. 기대감은 있었는데 막 계속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가 개미들을 털어낸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뉴스의 일정을 가지고도 테마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S 관련주. 자, 오늘 많이 상승을 했던 ESS 관련주 뭐가 있죠? 네, 한중 NCS. 네,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ESS 관련주는 지난주에 제가 영상 따로 하나 찍어드렸죠. 네. 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ESS 관련주는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ESS가 강조되고 있고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ESS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ESS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미장의 영향이죠. 미장에서 테슬라가 올라간다? 원래는 2차 전지주들이 대부분 다 올라갔었죠. 테슬라 자체가 2차 전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물론 지금도 테슬라 영향으로 2차 전지들이 올라갈 그런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ESS라는 그런 확실한 소재가 테슬라 뉴스에 박히면서 미장 테슬라 올라갈 때 ESS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시장의 영향이 테마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국내 및 세계 시황이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유가가 일단 뛰죠. 유가가 뛰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네.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해서 전쟁 위협 상황이 계속되면은 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있죠. 해운주들, 그죠? 해운주들. 백길이 막혀버리니까 해운주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내 및 세계 시황에 따라서 테마들이 바뀌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뭐 차트적으로는 이제 거래대금, 뭐 뉴스의 강도, 뉴스 일정, 미국 시장의 영향, 그리고 국내 및 세계의 시황 같은 것들을 가지고 테마를 예측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테마들을 예측해서 관심 종목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